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제 상담과 임장,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고객분의 컨설팅으로 그 주택, 전원주택 철거 해체와 그런 대관 업무 관련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무허가에다가 미등기에다가 소위 이제 위반 건축물이죠.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래되었어요. 거기다가 그 건물이 또 국유지를 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할강청에 각각 행정강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캔코도 갔다가 저기 군청도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오전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어, 부동산 뉴스 전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이제 채부자는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규제 파트를 보기 전에 뉴스 제목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 전세 대출 뭐 그런 거 이야기들, 신축 이야기들, 공사비 갈등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르웨스트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잡은 거는 시장 규제 파트입니다. 시장 규제 파트. 시장 규제 파트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당선이 되었고 미국을 미국답게 특히 이제 관세를 이제 많이 올릴 겁니다.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저금리 약달러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그 정치 공약도 그런 식으로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액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환율은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어, 금리는 이제 패드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는 우선은 뭐 고정시켰지만 그런 이야기 들어서 이제 특히 주식 중에 반도체의 삼성 그 주식이 거의 4만전자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수출은 떨어지고 수출이 조금 어렵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소비 심리가 엄청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돈에 지갑을 잘 안 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기업도 사실 안 좋고 뭐 수출 전년 전반 그 수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리액션 반응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줄어들고 하지만 그 트럼프의 이제 저금리 약달러 정책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돈은 아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실 뭐 인플레가 유발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 고환율, 달러가 강세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환율 떨어지고, 네, 금리는 그렇게 되다가 주식까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부동산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게 선행지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주식과 부동산은 비슷하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환율 그 돈을 풀고 고금리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안정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는 사실 대출을 지금 막아버리고 규제 정책들을 우선 공급을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어, 예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계속 정책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통해서 이제 규제와 공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정부 정책이나 대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어,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이제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대출을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책이 이제 뭐 그 공약과 달리 오락가락한 이제 정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나 이제 고환율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염려가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 조합청산 간담회를 최초로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도정법이 사실은 이제 그 6월달에 개정이 좀 되면서 이제 그 이 조합 청산 관련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조합을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정비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조합을 해산을 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선은 조합을 해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업이 이제 종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이 종결되면 이제 그 정관의 청산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원 가반수 이렇게 동의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산하겠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단체 자체 정관 규정된 이제 법인단체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제 채권 채무 소위 말해서 돈 관련해서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은 조합원들이 이제 해산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내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사용할 표현하자면 그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책정을 해 놓는데 하지만 그 청산이 될 때쯤 되면은 모르는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 그러니까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특히 소송으로. 그래서 이 표현을 하자면은 기사에도 했지만 털고 싶어도 털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 해산 청산이 될 때 뭐 보통은 또 세금, 지방세, 특히 또 정비업체들, 그 다음에 또 상가 뭐 조합원들하고도 또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지되던 뭐 비상대책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갈등이 계속 저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이제 내가 조합원이다가 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부터 해서 쭉 전 단계를 지금 다 거치고 임원진만 못했을 뿐이지 지금 전 단계를 다 거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옆에서 본다고요. 저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해산이 안 되면 소송이 걸리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그때, 지금이야 뭐, 조합장님들이 막, 뭐 엄청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청산이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청산이 뭐, 몇 년이 한 5년, 7년 막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보통은 한 보존등기하고 나서 2, 3년 안에 이렇게 다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청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초구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지자체가 이제 먼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좋은 뉴스이죠.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위원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제 빨리 풀어나갈 건지 이렇게 사실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되고 상가 관련해서 용산입니다. 용산 관련해서 이제 뭐 표현이 용팔이죠. 역사의 뒤안길로 했다 기사가 있던데 사실 이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 온라인이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결제를 할지도 모르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안 돼 있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야 그 오프라인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 멀리 계시거나 시간, 돈, 그다음에 에너지를 낭비하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비대면하는 그런 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또 사실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시장이 아주 커졌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뭐 빅코로나, 소위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지만 온라인 시장이 더 이제 활성화되고 더 커져 버렸습니다. 아예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뭐 용산에 그리고 이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급 트렌드도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자상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업종의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하게 되면은 파급이 뭐 잘 됐대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가가 싹 다 어제 상담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실이 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치아가 빠지면 듬성듬성 하듯이 이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뭐 공실이 있고 이러면은 거기를 안 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뭔가 장사가 잘 되고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권이 확장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특정 상권의 특정 장소에서 선순환이 구조가 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월 차임이나 아니면 주변의 시세나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이제 비싸다 보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죠.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오늘은 시장 규제 뭐 간단하게 트럼프로 인해서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과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보면은 뭐 약간 사실은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를 이런 식으로 안 흘러가는 오히려 고금리로 이렇게 강달러로 이제 흘러가는 달러 약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정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시장 상황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뭐 오락가락한 이제 그런 분위기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회담과 청산해서 서초구 조합 청산 간담회를 한다. 이건 지자체에서 좀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해줘야 사실 지방도 뭐 이런 법이 바뀌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뭐 이걸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 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따라할 수 있죠. 상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고 공급 트렌드가 한정된 장소에서 하나의 이제 공급 트렌드를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위험성이 있다. 상권의 확장이 아니고 상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철거 해체, 네, 철거 해체.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거기다가 이제 국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는 또 다른 이제 건물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뭐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요즘, 네, 오전에, 멀리 이제 임장이랑 이제 상담이나, 그 다음에 철거 관련해서 이제 뭐 지자체 왔다 갔다, 가나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요즘 시간이 조금, 오전에 시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조금 전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17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명이 되었을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많이 이제 좀 더 좋은 정보, 좀 더 현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현장을 겸비한 중개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